무패 행진 중인 크로아티아. 벨기에에 한 번 진 잉글랜드. 과연 진정한 강자는 누구일까? 솔직히 이전 경기를 봐왔을 때 쉽게 누가 우위라고 할 수가 없다. 크로아티아에는 모드리치가 버티고 있고 잉글랜드에는 케인이 버티고 있다. 잉글랜드는 약팀을 만났을 이 강한 면모를 보인다. 파나마 같은 나라에게는 6-1로 승리하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중팀일 때는 보통 1물결표 쌓인 2골 차이로 이기며 강팀을 만났을 때는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달랐다. 강팀을 만날 때 더 강한 면모를 보였다. 특히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에게 3-0으로 이긴 경기는 그만큼 팀의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자세한 경기 분석을 하고자 한다. 라인업. 크로아티아는 질라트코 다리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4년 2월 3일 -1 포메이션을 보여줄 예정이다. 1탑 대시 만주키치 1골 1도움. 3선 대시 페리시치 1골, 모드리치 2골 1도움, 레비치 1골. 중원 대시 브로조비치 1도움. 라키티치 1골. 포백 대시 스트리니치, 비다 1골, 로브렌, 콜루카. 골키퍼 대시 수바시치. 이렇게 라인업이 될 예정입니다. 잉글랜드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3년 5월 2일 포메이션을 보여줄 예정이다. 2탑 대시 스탈링 1도움, 케인 6골. 중원 대시 0-1도움, 링가드 1골 1도움, 핸더슨, 알리 1번지골, 트리피어 1도움. 300 대시 맥과이어 1골 1도움, 스톤스 2골, 워커. 골키퍼 대시 픽포드. 이렇게 라인업이 될 예정입니다. 전술적 공략. 잉글랜드의 3년 5월 2일 포메이션이 눈에 띈다. 보통 이번 월드컵에서는 강팀이 약팀에게 사용하는 300 전술이다. 크로아티아는 공격력이 약한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00을 한다는 전략을 보니 골을 먹더라도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이번 경기는 골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년 5월 2일의 공격 메커니즘은 양쪽 윙백이 미드필드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투톱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3년 5월 2일가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활동량이 많이 많고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를 중앙에 투입하는 것이다. 활동량이 많고 공수 양면에 능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를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해 윙백에 편중될 수 있는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다. 3년 5월 2일 전술이 4년 2월 3일 -1 전술을 만났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4년 2월 3일 -1의 윙포워드와 풀백이 협력 공격을 펼치면 3회 5펀지 -2 윙백은 수적 열세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크로아티아가 공격할 공략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측면 공격, 특히 모드리치 선수의 측면 공간 침투 능력이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루 패스가 위협적이다. 다만, 일장일단이 무조건 존재하기에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3년 5월 2일 포메이션은 중앙 미드필더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풀백의 전진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전진을 적절히 봉쇄한다. 단 수비 지역에 한 명의 잉여 자원이 존재한다는 구조적 약점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앙 미드필더가 활동량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일방적인 수세에 놓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잉글랜드가 초중반에 기세를 잡지 못한다면 후반을 갈수록 팀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력을 다른 전술에 비해서 많이 쓰는 편이며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볼 점유율을 높여서 체력을 보존한다면 그만큼 상대 잉글랜드의 선수들의 체력은 더 소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적 열세를 가진 잉글랜드가 불리해 보인다. 지난 경기의 흐름. 지난 경기의 흐름을 보자. 1. 튀니지 1시 분. 잉글랜드. 2. 잉글랜드 6. 1. 파나마. 3. 잉글랜드 0. 1. 벨기에. 4. 콜롬비아 1.
1. 잉글랜드 승부차기 승. 5. 스웨덴 0. 2. 잉글랜드. 잉글랜드부터 보자면 일단 약팀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팀에는 애매하고, 강팀에는 약세를 띠고 있다. 특히 골의 속성을 따지면 PK가 너무 많다. 해리케인이 지금 6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3골이 PK를 통해서 얻은 골이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6골을 만든 건 3골뿐이다. 그것도 약팀을 상대로 넣은 골이다. 그리고 약팀에 대한 골을 빼면 실질적으로 골 같은 골은 스웨덴전 2골 정도이다. 1. 크로아티아 2시 분. 나이지리아. 2. 아르헨티나 0. 3. 크로아티아. 3. 아이슬란드 1. 2. 크로아티아. 4. 크로아티아 1. 1. 덴마크. 5. 러시아 2. 2.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약팀이나 중팀에는 무난한지 강세를 띠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팀을 만나면 골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엔 3골, 러시아엔 2골이다. 러시아전을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월드컵 라인업은 절대 약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체리제프와 주바와 골로빈이 이끄는 러시아는 절대 약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는 5골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만큼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크다는 것이다. 골을 만드는 능력을 비교해봐도 크로아티아가 우세하다. 키플레이어. 해리케인 등번호 9번. 공격수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무결점 완벽 공격수이다. 발기술은 물론 188cm의 큰 키를 이용한 헤딩 능력도 준수하며 그의 가장 큰 장점은 킥력과 골 결정력이다. 큰 키에 비해 상당한 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뛰어나다. 케인은 상대를 정신없게 휘저으며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드리블이나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진을 돌파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스웨덴전 골 중에 맥과이어의 골은 케인의 간접적인 도움이 꽤 컸는데 케인이 크로스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척을 하자 3명의 선수들이 케인에게 붙었고 덕분에 상대의 압박이 덜했던 맥과이어는 포르스벨이 러시아의 헤딩 경합에 성공하여 헤딩슛을 성공할 수 있었다. 지능적인 플레이에도 능한 선수다. 모드리치는 세계 최고의 탈압박과 전방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갖춘 그라운드의 마에스트로이다.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로 볼 터치, 드리블, 패싱, 시야, 활동량, 수비가담, 민첩성, 전술 이해도 등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두루 갖춘 선수이다. 체구는 왜소한 편이지만 신체 밸런스와 탈압박이 뛰어나 공을 수월하게 간수 및 운반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무지막지하게 넓고 수비 인지와 위치 선정, 태클 실력도 우수해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킥력도 우수하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과 간간히 터지는 중거리 슛도 일품이다. 정리하면 빌드업과 찬스메이킹, 단독 돌파가 모두 가능한데 활동량도 뛰어나고 수비력까지 준수한 만능 미드필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파악을 해봤을 때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